드디어 환율이 착해졌어. 맥 가격도 착해졌겠지? 우와! 에? 이게 선택적 착함인가? 안녕하세요, 이스텝입니다. 작년 7월경 공개된 M2를 탑재한 맥북 에어, 이후 M1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프로와 맥스를 탑재한 새로운 맥북 프로가 하반기에 출시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작년 하반기는 신제품 출시 없이 그냥 아주 조용히 넘어갔죠. 그러던 중 애플은 갑자기 1월 키노트가 아닌 아이패드 프로가 리프레시 된 것처럼 M2 프로, M2 맥스를 탑재한 새로운 제품을 홈페이지를 통해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한 총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차피 M2 프로의 경우 맥북 에어가 처음 공개했을 때 나왔기 때문에 이 M2에 대해서는 많이 익히 알고 있고, 새로운 프로와 맥스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가 많이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새로운 프로세서는 2세대 5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고, M2 프로부터 보자면 여기서도 CPU에 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10코어였지만 이제는 거기서 더 늘어난 12코어가 되었고, 여기서 특징은 고성능 코어의 경우 기존처럼 8개의 코어를 쓰고 있지만 여기서 효율 코어가 기존 2개에서 4개로 더 증가했기 때문에 총 12개의 CPU 코어로 늘어났습니다. GPU의 경우에도 최대 16코어에서 19코어까지 코어 3개가 더 늘어났고, 메모리는 최대 32GB까지 구성 가능, 그리고 대역폭도 모두 동일하더라고요. 다음은 M2 맥스. 요거는 프로보다 조금 더 좋은 프로세서이죠. 요것 같은 경우 M1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CPU는 M2 프로와 M2 맥스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2개 더 늘어난 최대 12개의 CPU 코어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픽, 그러니까 GPU가 최대 38코어까지 구성 가능해졌습니다. 메모리 대역폭도 400GB/s로 동일하지만 기존에는 최대 구성하더라도 64GB로 구성 가능했던 것에 비해 이제는 96GB까지 구성 가능하게 변경되었다는 점, 이것까지가 크게 변한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M1에서 프로와 맥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M2 프로는 이제 그만큼의 크게 뭔가 이제 감흥이 없긴 하지만 그만큼 M1에서 봤던 것처럼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스펙이기도 했어요. 기본적으로 M2 베이스는 동일하고 그래픽 코어 수, 그리고 메모리의 대역폭과 이제 최대 구성 가능 개수에 따라서 프로와 맥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조금 한 가지 기대되는 부분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저도 이제 지금처럼 이제 16인치 맥북 프로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고, 요것도 이제 사용하다 보면 다 좋은데 아쉬운 건 애플의 경우 이제 고성능 코어, 효율 코어 이렇게 2개로 나눠 쓰잖아요. 그 고성능 작업을 할 때는 이제 고성능 코어를 쓰고, 이제 그러한 작업을 하지 않을 때는 효율 코어를 이제 전력 소모를 이제 최소화하면서 배터리 타임을 더욱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얘를 사용하다 보면 이제 일반적인 작업은 괜찮은데 조금만 무거운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효율 코어에서 바로 고성능 코어로 바뀌기 때문에 배터리 타임이 확 줄어드는 그런 이제 차이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아쉬웠지만, 이제는 효율 코어가 기존 2개에서 4개로 더 늘어났기 때문에 요 배터리 타임에 있어서도 좀 더 변화가 있지 않을까로 추측해볼 수 있었습니다. 성능은 써봐야 알겠지만 애플에서 주장하기로는 16인치 기준 이제 인텔 맥북 프로와 비교했을 때 M2 맥스의 경우 9.4배, M2 프로는 7배라고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좀 추하긴 해요. 왜냐? 애플에서 인텔 프로세서를 탑재한 맥북 프로가 이제 마지막으로 출시한 게 9세대 i9으로 알고 있는데,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왜 9세대와 비교하죠? 인텔 프로세서를 탑재한 맥북 프로가 그때가 마지막이었다는 것은 인정한데 이제는 이제 비교하기가 좀 그렇긴 해요. 인텔의 경우에도 13세대 모바일 프로세서가 곧 출시될 예정이고, 또 12세대부터는 인텔이 아무리 욕을 먹어도 12세대부터는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대신 아직까지도 애플이 전력 소모에 있어서는 좀 격차가 많이 나긴 하지만, 자, 이렇게 새롭게 리프레시된 2가지의 프로세서를 탑재한 맥북 프로도 리프레시 되었습니다. 사실 디자인은 그대로고 이제 나머지 스펙도 그대로인데 아이패드 프로처럼 프로세서가 변함으로 인해 몇 가지의 변화들이 존재했습니다. M2 프로의 경우 옵션은 10코어, 12코어 CPU 선택이 가능하고, 그래픽의 경우 16코어, 19코어의 옵션이 가능했습니다. M2 맥스의 경우 12코어 CPU는 고정으로 되어 있고 GPU 코어만 30코어냐 38코어냐 요 옵션만 선택 가능하더라고요. 나머지 차이점은 무선 환경에서 쓰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와이파이 6E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이 스펙도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효율 코어가 2개 더 늘어났잖아요. 단순 배수로만 본다면 2배 더 많이 늘어난 건데, 이것 때문인지 분명히 M1 맥북 프로와 M2 맥북 프로와 배터리는 70W시로 동일한데 배터리 타임이 14인치, 16인치 모두 1시간씩 더 증가했었습니다. 의외로 의미가 있나 본데요. 그리고 제가 프로치고는 조금 아쉬운 무게에 대해서도 변화가 생겼었습니다. 16인치 기준으로 M2 프로를 선택하면 2.15kg, 맥스를 선택하면 2.16kg, 사실 이제 수치상 0.01kg의 차이긴 하지만 전작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프로끼리 비교했을 때는 0.05kg 늘어났고 맥스는 오히려 0.04kg이 줄어들었어요. 14인치 맥스의 경우도 살짝 늘었긴 한데, 이로 인해 알 수 있는 것은 프로세서의 변화만으로도 무게가 꽤 이루어졌잖아요. 여기서 가장 쉽게 예측해볼 수 있는 것은 쿨링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좋았어요.
야, 이것도 뭐 크게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건 아닌데 HDMI 버전이 2.0에서 2.1로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점. 요것에 대한 차이는 대역폭의 차이가 있거든요. 기존에도 이제 4K 출력이 가능했지만 조금 이제 한정적이었다면 이제는 2.1 대역폭이 더 넓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출력이 가능해졌다는 점.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설명을 보더라도 60Hz에서 최대 4K 해상도 디스플레이 한 개만 지원했잖아요. 이제는 같은 60Hz라도 8K까지 지원하고 240Hz까지 올라가더라도 4K 해상도를 쓸 수 있도록 HDMI 버전이 변경되었습니다. 가격은 출고가 기준 14인치는 10만원 인상했고 16인치는 13만원 인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가격을 올린 건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또 환율을 또 계산해봤죠. 이번에는 부가세 포함해서 계산했을 때 1269원이 적용되어 있더라고요. 와, 이것도 아이폰에 비해서는 상당히 환율이 착하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풀옵션을 했을 때 맥북 프로가 최대 가격이 얼마일까? 16인치 맥북 프로로 풀옵션을 넣어보면 최대 가격은 889만원. M1 때 최대 옵션 가격이 822만원이었는데 67만원가량 더 비싸졌습니다. 근데 뭐 메모리가 64기가에서 96기가로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이 차이로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동일하게 64기가로 낮추잖아요. 그럼 딱 13만원 증가했어요. 기본형이랑 똑같네. 저는 또 의외로 대박인 것 같은 제품 M2 맥 미니도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제 애플이 이 폼팩터를 너무 우려먹기도 했고 M1 때야 애플 실리콘이 처음에 나와서 이제 그 가격에 뭐 이제 크게 뭐 이제 그나마 이해할 수는 있지만 M2까지 탑재하면서 폼팩터를 그대로 쓴 거는 좀 너무하다 싶기도 해요. 저는 더 얇아지고 더 작아지기를 바랬거든요. 아무튼 M2 맥 미니도 재밌는 건 단순히 M2만 탑재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M2 프로 옵션까지 선택 가능해졌습니다. M2는 이제 맥북 에어에서도 보여준 거라 익히 잘 알고 있긴 하지만 M2 프로는 맥북 프로에 들어간 것과 동일해요. CPU와 GPU 구성도 동일하게 할 수 있고 메모리도 최대 32GB, SSD도 최대 8TB까지 구성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빤스 먹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 10기가 이더넷. 제가 좋아하는 10기가 이더넷. 이것도 맥 스튜디오처럼 기본으로 넣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저렴한 가격 13만 5천원만 추가하면 기본으로 이제 구성해준다는 점. 요게 또 반길만해. M2 프로가 아닌 M2로 선택했을 때 메모리는 최대 24기가, SSD는 최대 2TB까지 구성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10기가 이더넷은 M2도 가능하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프로세서에 따라 단자의 구성도 달라졌습니다. M2를 선택하게 된다면 썬더볼트 포트는 2개를 주지만 M2 프로를 선택하면 썬더볼트 포트를 4개 줘요. 여기서도 차이가 있는 게 디스플레이 지원 같은 경우에도 M2는 최대 2대 디스플레이를 연결할 수 있지만 M2 프로는 최대 3대까지도 연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뭔지 알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한 HDMI 2.1 요것도 M2 프로를 넣어야 제공한다는 것. 맥미니의 경우 들고 다니는 휴대용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무게에 대해서 크게 뭐 이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도 M2와 M2 프로를 선택했을 때의 무게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요것을 봐서도 맥북 프로, 맥 스튜디오와 마찬가지로 프로세서를 선택함에 따라 쿨링 시스템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무게 차이가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진짜 신기한 것은 가격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인텔 맥미니가 출시되었을 때 $799에 판매되었거든요. 근데 새로운 M1 맥미니가 나왔을 때는 $699로 $100 인하했고 여기서 M2 맥미니가 나왔는데 또 $100 인하한 $599로 출시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전자기기 가격은 오히려 계속 올라가는 반면 맥미니는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100씩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가격도 봤거든요. 한국 가격은 85만원부터 시작이거든요. 이제 미국처럼 $100가 낮아지면 한 10만원? 10만원 조금 더 내려가야 되는데 4만원밖에 내려가지 않았다. 여기서 환율을 또 계산해본 결과 부가세 포함 약 1290원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이폰에 비해서는 착해. 이것도 이제 추측해볼 수 있는 거 이제 맥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탑 뭐 컴퓨터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대체로 높잖아요. 여기서 환율이 조금만 높아지더라도 가격이 확 뛰어버리니까 비교적 이제 그렇게 막 아이폰처럼 많이 팔리지 않는 맥 시리즈들은 조금 더 착하게 적용해준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아무튼 이제 맥미니의 M2 프로 옵션 선택이 가능해지면서 저는 좋다고 생각된 게 뭐였냐면 저희도 이제 M1 맥스도 있고 M1 울트라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써봤지만 사실상 일반적인 유튜브 스튜디오에서는 거의 프로만 하더라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이펙트 효과라든지 색 보정이라든지 엄청 이제 빡빡한 작업을 한다면 이제 맥스나 울트라까지 가야겠지만 웬만하면 저는 이제 프로면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로면 충분한데 이제 맥 스튜디오를 살려고 보면 이제 맥스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좀 오버스펙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좀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맥 스튜디오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이제 M2 프로를 탑재한 맥미니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 대를 좀 이제 사서 써볼까 싶어서 옵션을 한번 넣어봤거든요. 근데 오히려
맥 스튜디오 가성비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분명 프로세서가 다르긴 하지만 이제 맥미니에서 M2 프로를 구성하고 프로세서 옵션은 풀로 구성하고 메모리는 32GB, 1TB SSD, 10기가 인터넷을 넣었을 때의 가격 314만원이었습니다. 여기서 10기가 인터넷을 안 쓴다고 했을 때 이거를 빼더라도 대략 300만원 정도 되는 가격임을 알 수 있죠. 만약 여기서 맥 스튜디오, M1 맥스 기본 옵션, 메모리는 동일하게, SSD도 동일하게 가잖아요. 그러면 얘는 오히려 296만원이에요. 프로세서의 경우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만 CPU는 M2 프로가 더 좋을 것이고 그래픽은 코어수가 훨씬 더 맥스가 많기 때문에 GPU를 많이 사용하는 작업하시는 분들은 맥 스튜디오가 더 좋게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이제 포트의 경우에도 맥 스튜디오가 더 넉넉하죠. 뒤쪽에 있는 거는 거의 비슷한데 앞쪽에 SD카드랑 C타입 두 개의 포트가 더 존재하고 진짜 재미있는 건 디스플레이 많이 쓰시는 분들, 모니터를 많이 쓴다고 한다면 이제 일반적으로 2개, 더 많이 쓴다고 하면 3개, 여기서도 더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디스플레이에 붙일 수 있는 것도 맥 스튜디오가 더 많아요. 근데 봐봐요, 이상할 만큼 가격 차이가 이제 굉장히 적고 맥 스튜디오 가성비가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애플이 쥐도 새도 모르게 맥 스튜디오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다음에 출시되는 M2 울트라를 탑재한 맥 스튜디오 가격은 또 확 올릴 수도 있고. 근데 진짜 옵션질 하다 보니까 가격이 진짜 사악하기는 사악하다. 16기가 램업 하는데 54만원 정도 줘야 되고 SSD도 업그레이드 하는데 가격이 사악해. 이번 새로운 제품을 살펴본 결과 이제 애플의 환율이 이제 정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 같기도 해요. 라고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어쩌면 이제 맥북 프로 기본적인 가격이 좀 높기도 하고 전문가분들, 현업에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이 정도까지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관심도가 점점 더 떨어지는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신제품이 출시해도 그렇게 큰 반응이 없죠. 저도 써보니까 그래요. 저도 M2 맥북 에어를 이제 밖에 들고 다닐 때는 얘 말고 걔를 쓰고 있거든요. 걔도 일반적으로 엄청난 고성능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대부분 커버가 가능해요. 속도도 느리지 않고 되게 가볍고 배터리도 엄청 오래 가고. 진짜 일반 사람에게는 이제 맥북 에어만 하더라도, 진짜 일반 유저분들에게는 M2만 하더라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맥북 에어 정도까지만 관심 있고 그 이상까지는 그들만의 영역이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옛날 인텔 맥북 프로 시리즈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저 같은 경우 M1이 나왔을 때 신난다고 막 M1 맥스, M1 울트라, M1 뭐 프로 다 구입했는데 오히려 그때 구입했던 게 승자였던 것 같다. M1과 M2의 차이도 막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크지도 않고 M1 프로, M1 맥스만 하더라도 충분히 성능이 좋기 때문에 저는 그때 잘 샀다.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보통 제가 이 정도면 영상을 찍기 전에 일단 구입하고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구입할 생각이 없어. 왜냐면 기존에 있는 걸로도 성능에서 부족하다고 느껴지지가 않거든. 아이맥 새로운 M2 버전은 언제 나올까? M2 버전보다 27인치 아이맥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32인치나. 그래도 안 사줘.